암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을 제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술을 했어. 암을 드러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당장은, 그죠? 항암을 했어.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을 믿고 하는 거란 말이죠. 방사선도. 근데 그런 걸 했으면 암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암을 완전히 없애는 항암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항암을 하는 거고, 암의 어떤 환경을 최대한 이렇게 억제하려고 보통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암의 성질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은 이 몸의 전반적인 이 암의 특징, 즉 염증 환경을 바꾸고 면역 저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재발하는 거예요. 전이라고. 그렇다면 제가 좀 중시하는 의료기관 중에 시카고의 블록센터라는 곳이 세계에서 통합의학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고 많은 또 권위를 갖고 있는 암센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암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합종양학이란 가이드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의료센터인데, 여기서 주로 암 환자를 완치를 시키려고 노력할 때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암을 극복하는 생활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 오늘 주제 중에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강의할 내용들인데,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1번. 이것은 1기부터 4기까지 모든 기수, 수술을 했든 안 했든 항암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암들이, 고형암이든 혈액암이든 관계없이 모든 암들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합니다. 옛날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번. 암이 이미 왔다는 얘기는 암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생활습관 교정. 바로 오늘 제가 좀 주제로 갖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라는 게 결국은 뭐냐? 특히 이 생활습관과 체내 환경 치료는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암주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암 환우분들께 이제 항암 생활 관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좀 특강을 맡은 장성환 파인일병원 한방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항암 식습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규칙적으로, 워낙 이제 식습관이라는 게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좀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다루어 드리고 또 시리즈로 연속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의 식습관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파인일병원의 한방 원장이고 통합암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단법인 대한통합암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암한의학회 또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 전임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일을 제가 맡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 책은 이제 통합종양학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 교재입니다. 교과서라고 보시면. 누가 보는 교과서냐? 의사분들, 의료인들, 모든 암을 보는 의사님들이 통합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교과서고, 이거는 이제 대한통합암학회라는 이제 사단법인이 국내에 있는데 그 학회에서 국내외 의대 교수님들과 한의대 교수님들과 같이 해서 번역서를 2판을 개정판을 해서 저도 역시 공동 편역자로 되어 있고, 제가 맡은 파트는 자연치유 종양학, 자연치료의학이라는 파트가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 학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암을 자연치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연의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그런 책이고요. 이쪽에 공동 편역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번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한의대에도 교과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4년에 한의대 교과서 1판이 한의통합종양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요게 좀 현재 공동 저자로 이번에 같이 작업을 했고, 제가 맡은 파트는 암의 증상에 따른 처치, 암성 통증이나 설사, 변비, 소화불량, 불면증, 다양한 암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이제 한약은 어떤 약을 하고 침치료는 어떤 침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쭉 소개한, 그래서 한방주에서 가장 암을 공부할 때 기본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동 저는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 한방 임상영양학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의사분들의 보수교육을 많이 담당을 했었고, 또 대한암한의학회 소속의 한의사분들의 연수 강좌에도 주로 암과 관계된, 특히 이제 식이요법에 대한 강의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통합종양학이라는 교과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 세계 의료인이 기본으로 보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항암 식습관, 암을 하는데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제 다뤄드리는 거는 암주의 이제 환경이 대단히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해드리고,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음식을 되게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통합종양학에서는. 그래서 그 핵심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오늘 다룰 내용은 지방과 채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오늘 다뤄드릴 거고요. 왜 이제 암주의 미세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 이런 지방과 채소가 대단히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 또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이제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오메가3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메가6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암하는 분들이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주의 미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선 알려면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정상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안 생기는 경우. 우리가, 세포가 노쇠하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그 발암 물질이 있고 방사선을 쐬고, 우리가 B형 간염에 의해서 간암이 온다는 말도 들었고, 그죠? 자궁경부암이라는 것이 어떤 바이러스에서 온다는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특히 만성염증이라든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이 정상적인 조직은 이렇게 뻘겋게 뭔가 이렇게 표시 하나예요. 이렇게 되고, 이런 뭔가 정상 세포하고 좀 다른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다른 모양에 바뀐 것을 면역 세포들이 알게끔 이런 표시를 인체 면역 세포들이 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T 세포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암세포를 공격을 하고, 흔히 NK 세포란 면역 세포가 암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 세포가 있다면은 면역 기능도 정상화가 돼 있겠죠, 그죠? 흔히 T세포, NK세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의 핵심은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다시 내 몸에서 잘 인식하게끔 기능하는 게 보통 면역 항암제가 하는 건데, 또 그 외에도 NK세포라는 것이 암을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을 잘 인식하게끔 만드는 기능도 대단히 중요할 거고, 거기서는 또 이런 T세포 같은 게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NK세포도 잘 활동성이 좋아서 암을 잘 공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암 면역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분들은 당연히 다시 정상화가 되는 거죠. 내 몸이 정상화. 그래서 하루에도 인체는 한 5,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 그런 말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형질전환세포, 전문적인 용어는 형질전환세포라는데, 정상세포가 좀 다른 것들이 면역세포가 잘, 이제 몸이 풍부하게 잘 활동하고 인식기능을 잘 하고 돌연변이를 잘 잡아주면 그것이 암을 다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암이 오셨다는 거는 무슨 이유는지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잘 인식하는 기능들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잘 이렇게 인식을 하던 것들이 인식 기능 자체가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이유에 의해서 뭔가 인식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 돌연세포가 있었던 걸 잘 인식을 했다가도 면역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그 돌연변이 된 거를
걸러내는 기능 자체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형 상태 이루다가 어느 순간 면역세포를 능가해서 암세포가 자라고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 기능의 인식 기능이 많이 없어지고 그냥 면역 기능을 도피하는 단계까지 되면 암이 발생을 해서 성장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암환우 분들은 2단계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세포로부터 보통 도피 단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을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암이 성장하고 진행하는 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암이 이제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게 발견을 하려면 1cm라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암이 흔히 CT나 MRI든 뭐 엑스레이든 이런 영상검사에서 나타나려면 암 사이즈가 최소 1cm 이상만 보여요.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상에 뭐 엑스레이에서 폐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날 다음에 갔더니 뭔가 보여요. 암이에요. 이런 말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CT나 MRI 같은 정밀한 의학 장비를 하더라도 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cm 이상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래의 암의 사이즈에는 영상검사로 아직까지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전이된 걸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흔히 펫CT라고 들어보셨어요? 펫CT라고 하는 게 요거는 좀 더 정밀한 C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5cm까지 보여요. 0.5cm. 0.5cm는 좀 더 정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전이엽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암이 포도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디에 포도당이 많이 있는가를 보고하는 의료 장비예요. 처음부터 이걸 찍는 게 아니고 CT나 MRI에서 이상이 나오면 조직 검사를 보통 하고 거기에서 원바람이 나오면 혹시 전이된 게 있는지를 보려고 일반적으로 펫CT라는 걸 봐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0.5cm 이상만 보인다는 거예요. 0.5cm 아래는 암은 안 보여요. 근데 암의 특징상 이 1cm가 되려면 이때부터 진단이 되는데 이 1cm가 되는 기간이 120개월입니다. 120개월. 120개월은 10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암이 조금씩 자라왔다가 1cm까지 되려면은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암환우 분들이 암이 발생됐고 발견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10년 정도 된 암세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당히 많은 10의 9승계의 암세포가 있는 거니까 아주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암제로 다 죽일 수 있는 항암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99.9%를 죽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암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암제만으로 아직까지는 암을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보통 빨리 분화가 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분화가 안 된 암세포도 있어요. 얘는 인식을 못해요. 항암제가 이렇게 역할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항암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암의 진단에 한계가 있다. 진단 당시에는 면역도 억제되는 데다가 이미 약간 암세포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보통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영상검사 요만한 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많은가. 사실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의 기본적인 특징을 저희가 좀 알아야 돼요. 암의 기본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지금 말한 어떤 돌연변이가 되고 세포 에너지 활동을 포도당을 먹고 자라서 내 몸을 잡고 좀 영양분을 빼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역을 파괴하고 회피한다는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고 또 하나는 종양이 자라는 데는 염증이 있어야 자란다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암의 가장 기본 특징이 뭐냐? 면역이 파괴돼서 회피됐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면역을 암세포에 의해서 억제된 환경이 돼 있고 그런 환경이 있다. 두 번째는 암이 자라는 것은 염증 때문에 자라는 거다. 암이 자라고 전이되고 재발하고 이런 것들은 염증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관리하지 않고 항암만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통합종양에서는 우리가 이 면역이 파괴되고 해피된 것들을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항암을, 특히 세포독성 항암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면역을 계속 부활을 시켜야 돼요. 항암을 하면 백혈구가 줄어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백혈구에 호중구만 중시하는데 림프구가 암을 공격하는 T세포, 아까 NK세포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B세포 이런 것들은 백혈구 안에 림프구예요, 림프구. 암을 공격하는 건 림프구고 호중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호중구는 감염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을 부활하는 것은 이 호중구만 부활해서 될 게 아니고 림프구가 잘 부활해야 돼요. 즉 면역력이 잘 부활돼요. T세포나 NK세포가 면역력이 계속 부활되면서 항암을 받아야 항암 반응률이 높아지는 거지 계속 면역이 억제된 환경에서는 항암 반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면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데 안 그래도 내 몸은 염증 때문에 암이 이제 자라고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암을 받으면 또 염증 환경이 또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면. 그래서 너무 많은 항암을 하면 필연적으로 내성이라는 게 오는 거죠. 내성. 항암제가 안 듣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 환경을 같이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즉 면역을 부활을 시켜서 면역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염증 환경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암 치료의 큰 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죠. 오늘 주제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음식이라는 주제에서 이것을 제가 이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암의 그 가장 근원적인 치료는 면역을 부활해서 공격하게 하는 거고 염증 환경을 낮춰서 암이 확산하지 않게끔 억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암 주위에 안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아주 현미경을 들여봐야지만 알 수 있는 미세 환경이 이런 암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거는 딱 보니까 뭐예요? 빙산이죠. 그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암은 사실은 이 빙산의 겉으로 사람 눈으로는 빙산만 보이잖아요. 그죠? 바다 밑을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바다 밑에 이렇게 거대한 빙산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은 몇 센치 이상만 보인다 그랬어요? 1cm 이상 보인다. 요거예요. 요거. 결국. 우리가 CT에서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 듣는 건 뭐예요? 1cm 아래란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CT에서는 1cm 이상만 보이니까. 이해가셨죠? 완전관해라고 하더라도 1cm 아래라. 그래서 우리는 암 환자분들을 영상에서 암이 안 보일 때 완치라는 표현을 안 하고 완전관해라고 표현합니다. 영상에서 안 보인다. 근데 이게 5년간 계속되면 그제서야 완치 판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5년을 보통 보는 건 암이 다시 자라는 그 시간을 보고 재발이 됐는지 여부를 그래서 보는 거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암들이겠어요? 1cm 아래에 있는 암들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암들이. 어디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암을 하는 거예요. 항암. 또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왜 하는 거예요? 위세암 같은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큰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보조적 항암요법이라고 보통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항암 수술은 가장 근시적으로 먼저 큰 걸 덜어내는 거고 항암이나 방사선은 보조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발률을 낮추고 미세암을 더 공격하려고 특히 항암 같은 건 전신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액으로부터 하는 경우가 많고 먹는 약으로 혈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암 치료법이 있다. 그게 표현 치료의 가장 기본이고요. 또 하나 이 아래 더 큰 게 있죠, 그죠? 이건 뭐냐?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암이 자라게 하는 환경. 이런 환경.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한여름에 겨울에만 되면은 풀이 뭐 안 자라고 막 이런데 여름만 되면 막 풀이 막 이만큼씩 자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면역력이 좋고 잘 관리되고 항암이 잘 들을 때는 암이 사이즈가 안 컸는데 어느 순간 확 커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암이
계속 안 듣고 계속 항암을 바꾸고 있다든가 이렇다면 일단은 항암제를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의 환경이 혹시 암을 자라게 하고 있지 않은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즉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걸음. 암의 걸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염증 환경. 대표적으로. 그리고 면역이 저하된 환경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환우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제가 이전 전 시간, 두 시간은 수술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드렸죠. 그죠? 수술 전, 후가 대단히 관리가 중요하다. 염증 환경, 면역 저하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많이 했으니까 그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전 내용을 많이 참고해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을 제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술을 했어. 암을 드러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당장은. 그죠? 항암을 했어.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을 믿고 하는 거란 말이죠. 방사선도. 근데 그런 걸 했으면 암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암을 완전히 없애는 항암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항암을 하는 거고, 암의 어떤 환경을 최대한 이렇게 억제하려고 보통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암의 성질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은 이 몸의 전반적인 이 암의 특징, 즉 염증 환경을 바꾸고 면역 저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재발하는 거예요. 전이라고.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하고 결국 전이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통합종양에 제가 맡은 파트가 자연치유 종양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나오는 자연치유 종양학 관계대를 총정리하는 거를 제가 편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농도 비타민 요법도 자연치유 종양학에 필요하고, 뭐 해리 주사, 여러분, 셀레늄, 여러 가지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 내용이. 근데 그런 걸 하더라도 반드시 표준의학을 하면서 하라라는 게 가이드고, 또 하나는 그런 생활 관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재발을 낮추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중시하는 의료기관 중에 시카고의 블록센터라는 곳이 세계에서 통합의학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고 많은 또 권위를 갖고 있는 암센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암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합종양학이란 가이드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의료센터인데, 여기서 주로 암 환자를 완치를 시키려고 노력할 때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암을 극복하는 생활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 오늘 주제 중에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강의할 내용들인데,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1번. 이것은 1기부터 4기까지 모든 기수, 수술을 했든 안 했든 항암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암들이, 고형암이든 혈액암이든 관계없이 모든 암들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합니다. 옛날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번. 암이 이미 왔다는 얘기는 암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생활 습관 교정. 바로 오늘 제가 좀 주제로 갖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내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치료하는 치료에, 그러니까 음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적인 도움으로 내 몸의 염증 환경이나 면역 저하 환경을 회복하려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통합치료 전문병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암치료, 즉 표준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그 표준치료 중에도 치료법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어요. 가이드가 바뀌고 있어요. 맨 처음에 써야 될 보통 퍼스트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1차적으로 하는 항암요법이 자꾸 바뀌어요. 때로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 이런 이제 보고들이 간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도 받고, 비소세포성 폐암도 면역 항암제를 먼저 쓸 수 있으면 하라라는 게 가이드예요. 옛날은 표적 항암제 쓸 수 있으면 써라, 간암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왜?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써더스 안 되면은 좀 더 덜 하는,
두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항암을 하고 이렇게 가이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서 가장 최신화된 가이드를 따라서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 통합 치료하는 저희 종합 입장에서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고 효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는 통합암 치료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항암 효능이 높아지고 어떤 생활 관리를 하면 항암제 효능이 높아진다라는 오늘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 내용 일부를.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암환자들이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항암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이드된 이런 가이드 책에서 나온 거면 좀 준용해서 의료인들도 따라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신 항암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암을 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적으로 저는 뭐 한의사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항암의 효능을 높여준다는 한약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시리즈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외에도 음식이라든가 생활관리가 정말 항암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뤄드린다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오메가3에 대해서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많은 걸 하지 못하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라는 게 결국은 뭐냐? 특히 이 생활습관과 체내환경 치료는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암주의 미세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을 부활하고 염증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막 산에 가시는 암환자분들 있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염증 환경을 내가 자연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운동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다 면역을 증가하려고 하는 다 여기에 다 속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